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매출 향상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선생님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고객 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객단가 상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고객의 재방률이 필요합니까? 정답은 모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방향성을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오래된 경험을 오래된 그 디자이너 외에는 대개는 신규 고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70% 정도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객단가, 그 두 부류가 똑같이 고객의 내전 빈도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객단가 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객단가. 결코 마지막은 객단가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에 집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술이 좋아요가 아니라 기술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반드시 고객에 집중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급, 즉 비싼 메뉴, 비싼 제품은 반드시 서비스가 동반한다. 그것은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단가 상향을 위해서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하나의 예시를 들면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샴푸를 안 하면 커트비를 좀 깎아줘요. 2,000원, 3,000원. 그러나 객단가 향상이라는 부분, 뭔가 미용실을 차별화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샴푸를 특화할 수 있는 무기를 버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냥 객단가 상승 없이 그냥 유지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이 맞지만, 뭔가 변화를 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고객을 통해서 객단가를 향상시키다 보니까 이 한정된 고객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술이 좋고 한 군데에서 20년, 30년 영업하신 분들이 어려움은 결코 객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고객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그 정해져 있는 고객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개 말하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너무 오래돼서요, 단골이라요, 그래서 뭔가 권하기가 미안하고 가격 상승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정되어 있는 고객에 매몰돼서 객단가를 상향해서 유지가 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고객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즉 묶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포인트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고객 수를 늘리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70% 정도가 고객 수를 갈구하고 있다. 지금은 고객이 지나가다, 즉 노드상권 지나가다 오는 것이 아니라 검색해서 온다. 그러면 이 온라인상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검색했을 때 이 검색 상권은 누가 유리하냐? 기술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냐? 아니면 젊은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냐? 어떤 경우가 유리하냐? 연세가 있는,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가 노출되는 경우가 유리하냐? 젊은 친구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하냐? 가격이 싼 경우가 유리하냐? 아니면 할인율이 높은 경우가 유리하냐라는 부분은 답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연세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있습니다. 젊게 보이시고 젊게 행동하시고 젊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연출을 하시고, 물론 젊은 친구들을 유입해서 직원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연출해야 된다. 의상, 옷, 패션, 그들의 언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많은 부분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잘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홍보하거나 광고하고 즉 매출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여러분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 광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워링크 광고할 때 그들이 상당 부분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래요. 모든 걸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이 매출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대개 생각보다 많은 광고비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억을 한다? 아니면 3천을 한다? 이들이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자기 매출의 10%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디자이너는 네 거로 기술이 아니라 디자이너는 네 거로 마케이터다, 홍보하는 디자이너다라는 거로 주입시키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수를 늘리는 대표적인 부분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인율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걸리게 되는데 지금도 싸고 남는 게 없는데요 라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할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이슈, 즉 정확한 이유를 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몇 주년, 뭐 새로운 고객 몇 명, 정확한 이유를 들어서 기간을 정하셔야 된다. 물론 할인 시장만 이용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할인한다고 그래서 시술의 양, 시술 서비스라는 부분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주었을 때 고객이 나중에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정액권이나 키핑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고객을 묶으셔야 됩니다. 교수님, 지금처럼 할인 혜택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드려도 괜찮으시겠죠? 제가 정액권이 있는데, 제가 고객님 지금 한 50만원 정액권을 끊으시면 30% 정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거의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고객님 지금 스파가 이런 상황인데 키핑을 해서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과 어떤 공임, 시술을 가격을 분리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면서 미용실의 적정 고객 수를 유지하는, 즉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고객이 그걸 통해서 돈을 내가 추가했다라는 그것을 계속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차별화,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객 수 늘리기, 그래서 여러분이 신규 고객의 유입은 여러분이 일정한 광고 효과, 광고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해라. 두 번째, 할인율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키고, 그 뒤에 여러분이 고객 만족 리뷰, 고객 남부 후기를 활용하고, 특히 여러분 디자이너의 사진이나 프로필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핸드폰으로 찍지 말고 제대로 전문적으로 옷을 입고 찍어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구매 빈도, 즉 재방률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연속된 메뉴를 판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 오게 하거나 계속 연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성공한 디자이너는 오늘 시술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술 다음에는 이런 시술이 있고, 다음엔 이런 시술이 있고, 이런 클리닉,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괜히 다음 시술 전에 이런 시술을 받으시고 할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고객을 연결하는, 그러면서 자주 오게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 고객의 적어도 50% 이상은 매달 오는 고객으로 만들어라. 즉 객단가가 높은 디자이너는 고객의 내전 빈도가 짧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자주 만나야, 자주 부딪혀야 신뢰하고, 자주 부딪혀야 정이 들고, 자주 부딪혀야 그 고객과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객단가 상상에 도움이 된다. 즉 객단가는 네 거로 고객과의 신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일단은
고객 수 확보가 기본이 돼야 되고, 고객 수가 일정 부분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객단가 상승을 시키고, 객단가가 어느 정도 돼서 고객 수가 줄게 되면 그 고객 수를 내전빈들을 촉진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해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고객 수를 늘리고 그들을 안정시킨 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객단가를 향상시키고, 객단가 향상이 된 다음에 고객 수가 일정 부분 빠지게 되면 그 고객들의 내전빈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라. 물론 이렇게 하다가 고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다시 여러분은 고객 수 늘리는 전략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객단가 상향, 그 다음에 구매 빈도 높이는 쪽으로 다시 리바이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고객 수가 몇 명이어야 돼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30평에서 40평 정도 매장에서 그래도 고객 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라고 하면 적게는 800명, 많게는 1100명 정도, 즉 1000명 선을 유지하는 것을 포인트로 가지셔야 됩니다. 직원 6에서 8명 정도의 매장 규모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 오는 고객 수입니다. 그게 1000명, 적객 수, 고객 서비스 수가 아니라 고객 명수로 1000명 정도 오도록 그 기준선을 잡으시기 바라고, 1인 샵이나 개인 디자이너로 본다고 한다라고 하면 1인 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이 70명은 넘으셔야 되고, 보통은 여러분이 한 120명 정도, 120에서 130명 정도 순을 유지하신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객단가가 120명이면 여러분 1000만원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7, 8만원이기 때문에 이때에 여러분이 갭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000만원, 1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1인 샵의 특징은 적어도 이 커트 요금의 일정 부분이 향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트가 많으면 기존 펌, 염색, 클리닉, 기타 손님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커트 요금을 받으면서 객단가를 올리고, 그걸 통해서 이 펌이나 염색 고객을 확보하면서 그 서비스라는 부분을 맞추셔야 된다. 즉 1인 샵은 결코 나중에는 기존 샵보다 더 빠르게 객단가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인 샵의 특징을 활용해서 안정시켜야 된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매장에 맞는 감을 잡으셔서 그를 그냥 보고 마시지 마시고, 우리 미용실은 몇 명 할 거다, 몇 명 할 거다. 그래서 카운트에 적어 놓고 그 목표를 갖고 여러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방송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